자원 외교와 관련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록 내용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회고록 내용과 달리 국회는 다음 달부터 자원 외교 국정조사를 본격 가동하죠. 그런가 하면 이달 초에 감사원은 과거 정부의 자원 외교 추진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서 전직 에너지 공기업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정치부 안흑인 기자와 함께 이명박 정부 때 자원 외교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내린 평가와 외부에서 보는 자원 외교, 이건 뭐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밝힌 자원 외교의 업적과 이달 초 감사원에서 지적한 주요 문제점을 정리한 판넬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예. 좀 설명을 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정부 때 에너지 자원 자주 개발률이 2008년 5.7%에서 2011년 13.7%로 상승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유연탄이나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이라고 하는데 이런 전략광물의 자주 개발률도 2007년 18.5%에서 2011년 29%까지 상승했다. 이렇게 지적을 자랑을 합니다. 예. 그 자주 개발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정부나 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했거나 확보한 자원이 국내 소비되는 양에 비해서 얼마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예. 한마디로 에너지 자립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회고록에서는 자원 외교의 성과도 10년이나 30년 뒤에 나타나는 거다. 이게 고위험 고수익 구조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점도 지적을 합니다. 예. 근데 감사원이 내놓은 감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러면? 네, 오른쪽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있는데요. 예. 석유공사가 캐나다의 하베스트사를 인수하면서 정유부문 계열사인 나를 갑자기 포함시키면서 1조 원대의 손실을 입었고요. 예. 이로 인해서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이 검찰에 특가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죠. 얼마 전에 얘기죠. 네네. 예. 그리고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남은 투자 자산으로 임직원에게 LED TV와 아이패드를 나눠주는 그런 방만한 경영 사례도 감사원에서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때 자주 개발률, 아까 얘기한 거예요. 이 수치가 정말 믿을 만한 것이냐 하는 의구심도 가져볼 만한 거죠. 네. 이 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이라크 쿠르드 유전 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유독 자원 외교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했는데요. 예. 제가 좀 준비한 자료를 보면은 2008년 18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도 자주 개발률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를 제시를 합니다. 예. 공기업들은 당연히 많은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강영원 당시 석유공사 사장의 경우에는 2009년 취임을 하면서 석유 매장량을 20억 배럴을 확보하겠다라는 이런 경영계약서까지 씁니다. 예. 이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는 2020년까지 35%까지 자주 개발률을 높일 계획이라고까지 하는데요. 예. 참고로 노무현 정부의 자주 개발률은 2%에서 4%로 불과 2%포인트 올랐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예. 좀 높게 잡은 목표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자연히 나올 수 있는 부작용들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공기업들로서는 일단 목표치부터 채워야 되기 때문에 목표치부터 채우기에 급급했고요. 예. 이 목표치 자체도 허위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에서 돈을 받고 팔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계약이 된 원유도 국내에 들여올 수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하고 예. 급하게 자주 개발률을 높이려다 보니 장기적인 안목으로 새롭게 개발하기보다는 건전성을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기존 자원사업체를 인수합병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예. 질적인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에 치우친 겁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이 전 대통령이나 또 최근에 새누리당이 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원 외교 성과가 10년 뒤, 30년 뒤에 나타나는데 왜 우물 앞에 와서 숭늉을 찾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자원 외교라고 하는 게 유전이나 어떤 광산의 성격에 따라서 회수 기간이 매우 긴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제가 이명박 정부 때 추진한 80개 사업의 현재 성적표 통계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예. 80개 사업의 성적표 통계를 보면 이 대륙별로 봤을 때 손실보다 수익이 많은 대륙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리고 손실액에는 이게 잠재적인 손실액이 있고 확정된 손실액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 영국과 캐나다, 미국 등 북미는 손실액이 모두 확정된 액수입니다. 그건 기다려봤자
수익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따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31조 원을 투자한 80개 사업의 손실액이 4조 원에 가깝고 이 중 확정된 손실액도 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예. 그만큼 손을 털고 아예 접은 사업이 많다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본하고 중국도 메이저 자원 개발 기업으로 자원 외교를 집중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도 뒤처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자원 외교에 열심히 했다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자원 외교의 어떤 필요성이나 정당성 이런 거는 부존 자원이 적은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원 외교를 아예 하지 말자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예. 문제는 자원 외교를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장관이 지시한다고 그 목표치 맞추기 급급하고 그리고 기업의 건전성도 따지지 않고 앞뒤 안 가리고 투자를 한다면 깨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밖에 예. 없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나저나 국회 자원외교 국정조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물론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안 정해져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기 나올까요? 안 나온다고 했죠. 네, 제가 지난해 말 서울 강남에서 열린 친 이명박계 의원들의 어떤 송년 모임에 취재를 갔었는데요. 음식점까지 쫓아갔었죠. 네네. 안 의원. 그 당시 예. 이 전 대통령의 그 답변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원외교 국정조사 하면 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나요? 당시 이런 말을 한 걸로 봐서는 아마도 국회 출석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이번에 자원외교 특위위원으로 선발된 새누리당 의원들 가운데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과 조혜진 의원 등 친이계 의원들이 상당수 포진해 있어 예. 증인 출석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예. 결국 이제 그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핵심 증인이 빠지면 어느 정도 밝혀낼 수 있을까도 좀 의구심이 생기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의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